나는 무슨 키워드를 써야 되나요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항목이에요. 그거를 좀 짚어주는 게 아닐까.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네. 불티방에서 진짜 인기가 아이고. 자,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요. 카페, 특히 제 블로그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분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댓글 대마왕, 소통 대마왕. 네, 오늘 하루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 한번. 제가 워낙 불린이라서 아직 많이들 잘 모르실 텐데요.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IT 블로거고요. 하루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저랑 동갑이시죠? 예, 올해 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이는 넘어가고요. 지금 아빠고, 예. 그렇죠. 번듯한 또 직장도, 네, 팀장님이시죠? 예, 팀장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되게 젠틀한 이미지였고 자상한 아빠의 이미지였고 네. 좋은 남편 이런 이미지, 아무튼 굉장히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가장의 하나 형상이었는데 그런데 블로그를 왜 시작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블로그 시작 자체는 처음에는 뭐 이제 뭐 IT라든가 그런 블로거를 생각을 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예전부터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은 것들을 어딘가에 좀 올려서 뭐 누군가 같이 이제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라도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2007년도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알게 돼가지고 2007년도에 예, 그때부터 이제 사진 찍었던 거 이제 하나씩 올리고 그때가 아마 막 대학 28살 대학생 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에 관한 뭐 고민 같은 거 쓰면 혼자 거기다가 이제 쓸데없는 글 같은 거 쓰고 고민글 올리고 예. 약간 싸이월드 같은 느낌? 그죠, 예. 네, 그쵸. 싸이 감성이죠, 예. 네, 싸이 감성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네. 지금 블로그 상황?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방문자 수는 3,000 초중반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것도 지금 원래 작년 말에 이제 방문자 수가 한 300에서 400 정도였었거든요. 그랬죠.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2020년 말에. 예, 2020년 말에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너무 저조했었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해서 블로그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 봤는데 세병원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부터 블로그 카페도 가입하게 됐고 조언해주신 부분들 반영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이제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궁금해요. 처음에 유튜브에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블로그를 좀 해볼까 싶었던 네.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2020년도 말고도 그 전에도 2014년, 뭐 16년 그때도 IT로 계속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블로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예를 들면 뭐 키워드라던가 네네. 운영 방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언팩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나름 IT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언팩을 새벽에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포스팅을 올렸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빨라서 그랬는지 방문자 수가 막 늘고 뭐 어쩔 때는 막 10,000명 이상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포스팅 의뢰도 조금씩 들어오고 그때 아, 그때면 14년도요? 예, 14년도 아, 그때도 그때, 예.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예, 잠깐씩요. 예. 그랬구나. 조금씩 이제 들어왔었는데 선배님이신데요? 실력이 부족해서 네, 그랬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단발성이라는 거죠. 키워드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잠깐 그런 이슈 때문에 블로그가 이제 방문해서 늘고 그러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은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요. 그러면 또 한 1년 정도 안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네. 각성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2020년에 이제 다시 한번 IT 블로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아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려 수입이 꽤 이제 많이 받는 분이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알고 그랬어요? 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던 분이고 네. 예전에는 제가 더 이제 방문자도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렇죠. 더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어서 다시 시작한 거는 이제 2020년 8월쯤부터 했었거든요. 아, 8월? 작년 8월쯤에. 네네.
근데 아무리 뭐 이제 포스팅을 해도 키워드도 모르고 그냥 빅키워드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아이폰 이런 것들로만 계속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글을 작성해도 봐주는 사람 없고 방문자 수도 100명, 200명에서 계속 이제 그 정도 선만 이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도에 10,000명도 찍고 고려도 받았던 네. 그 당시에도 뭐 100명, 200명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속 그래도 조금 이제 기간을 하다 보니까 500명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언팩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 쓰면은 빵 올라가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뭐 10,000명 좀 넘었다가 뭐 8,600 점점 조금씩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다시 원상복귀되고요. 근데 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네. 2014년도 그때 고려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짜리 했었었는지? 그때 그 20만 원짜리 있었어요. 삼성. 그 당시 20만 원짜리? 예.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방문해가지고 스케치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도 그런 게 있었구나. 하긴 뭐 있었겠죠. 예. 그러면 작년 8월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고 네. 저를 유튜브에서 처음 알 때까지만 해도 수입은 사실 없었겠네요. 아니요, 수입은 있었어요. 어떤 수입이 있었었나요? 체험단 활동 통해서 받는 고려 수입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그런 게 된 거냐면은 푸마시 앱 있잖아요. 그때 쓰셨다고. 예, 그 당시에 푸마시 앱을 썼었어요. 근데 푸마시 앱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100명한테 클릭을 그 방문자 수를 받고 싶으면은 제가 100명한테 들어가서 100명의 글을 봐야 되더라고요. 회사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밑에 핸드폰 놓고 계속 그것만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100명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이제 욕심이 나니까 지인들을 다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1,300명, 1,500명까지 제가 그렇게 해서 방문자 수를 끌어당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루에 8시간을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무 시간 동안 내내. 내가 이 시간에 근무를 하고 아니면 이 시간에 정말 제대로 포스팅을 작성을 해가지고 굳이 이런 활동을 안 해도 꾸준히 방문자 수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달 초쯤에 푸마시 앱 하는 걸 멈췄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유튜브나 여러 네이버에서 찾아보다가 세병원님을 알게 된 거죠. 푸마시 앱을 쓸 때 방문자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으니 예, 1,600, 1,800명 그때 그 정도 수준이 있었으니 네. 간간한 체험단 진행을 했었다. 네. 그렇죠. 제가 서면 컨설팅으로 아마 푸마시 앱 바로 그만두시라고 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그만두셨고 네. 그만두셨더니 방문자가 툭 떨어졌죠. 300에서 500 정도로 기억을 네.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3, 4천 정도 네.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수입은 어떤 것 같아요? 수익은 현재 방문자 수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예, 고려 수입만으로 한 달에 한 1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까지 하면 한 15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하실 수 있는데 실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가려서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아니. 어쨌든 120, 150 정도 네. 다른 것보다 블로그를 좀 즐기시는 것 같아서 네. 예전에 할 때하고 이제 달라진 게 블로그를 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방문자가 상승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품이 온다든가 아니면 노출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도 예전 같았으면은 혼자서만 하고 그걸 누구랑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안 해? 그러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로그 카페도 있고 세병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블로그가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접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네.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정말 필요해요. 진짜 블로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주님 블로그 앱에서 통계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나오네요. 네. 월간 방문 분석 순 방문자 수 월간 4,300이었으니까 하루에 100 조금 예, 넘었었던. 100 조금 넘었었죠. 근데 2020년 9월부터 확 늘었어요. 한 거의 3만 가까이. 예, 이게 푸마시 푸마시 앱이요. 앱. 네. 이때부터 하셨구나. 네. 8월에는 그러네. 거리였네요. 갑자기 2020년 8월에 4,300이었다가 네. 9월에 27,000으로 네. 10월에 35,000 네. 그 다음 달 33,000 네. 12월엔 좀 덜 하셨나봐요? 이때 이제 12월 제가 한 20 며칠쯤에 중단을 했어요. 키워드 앱 쓰는 거를. 이때 중단하셨고 1월에 또 안 하셨고 네. 1월에는 중단하면서 좀 빠졌고요. 원래는 더 빠져야 되는데 1월에 그대로 12월 달이랑 유지했던 게 1월에 세병원님 그때 서명 컨설팅 받았거든요. 그때였죠. 맞아요. 그리고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키워드를 좀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키워드 그래프를 그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방문자 수가 처음에 3, 400이었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그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때 지금 1월 달에도 방문자 수가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거고요. 그랬고 2월에 또 44,000으로 올라가고 3월에 77,000 네. 4월 53,000 56,000 6월 83,000 7월 88,000 계속 이 상승 곡선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제 8월에는 9만 가고 이제 10만 가고 쭉쭉 올라가면 되겠네요. 쭉 상승하는 곡선이 보이고 이때가 언제지? 3월? 네.
아, 3월에 77,000 찍었다가 4월에 5만으로 다시 떨어졌네요? 예. 이때도 제가 그때 한번 카페에도 이제 문의글을 올렸었고 그랬었는데 그 세병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체험단을 하는데 체험단을 하는 포스팅마다 다 검색 누락이 됐었어요. 아, 그거? 네. 그러면서 방문자 수가 한 반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그때가 이때였군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카페에서 컨설팅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맞다. 컨설팅을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던 거죠. 그때가 그때. 이때예요? 예, 그때요. 그때 컨설팅하기 그렇게 오래됐어요? 5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확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하루주님뿐만 아니라 체험단 진행을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성을 하고 방문자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연락이 많이 오고 네. 선정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마냥 잘 나갈 것 같다가 훅 꺾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지금 블로그 카페에 계신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그림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참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건 좀 어떤 것 같아요? 포스팅의 퀄리티랄까? 원래 사진이야 뭐 원래 잘 찍으셨었고. 아닙니다. 네. 포스팅 퀄리티 자체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포스팅 퀄리티도 그렇고 포스팅 작성 시간도 많이 이제 단축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대략 비포 애프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성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한 3시간 이상 걸렸었거든요. 3시간, 4시간 걸렸었는데 지금은 사진까지 다 해도 1시간 반 정도? 체험단이나 리뷰 원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반나절 동안 붙잡고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세병원님 강의 듣고 나서는 이것도 한 4시간? 사진까지 찍고 글 다 쓰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원사포 기법이 되게, 원사포. 예, 네네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원사포. 어디야?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사진을 먼저 찍고 사진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썼었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작성한 다음에 읽어보면은 이게 사진에는 맞는 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고를 먼저 쭉 쓰고 거기에 맞춰서 사진을 필요한 컷만 찍어서 딱딱딱딱 하니까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글 전체적인 이제 맥락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원사포. 전 추천드립니다. 원사포. 이게 되게 좋은 게 회사에서도 가능해요. 그렇죠.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거 켜놓고 맞아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압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원사포, 그러니까 원고 먼저 쓰는 게 장소 불문이라는 거. 네. 그래도 아직 리뷰 4시간이면은 아직도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 리뷰가 원고 작성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사진 찍는데 사진을 한 번에 딱 찍으면 좋은데 제가 항상 밤에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건이. 그래서 보통 이제 제품 컷은 밤에 조명 갖다 놓고 찍고 이제 사용 컷이나 이런 것들 좀 낮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이 시간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있죠. 네. 이렇게 되게 좋은 그래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료가 거의 지금 10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이유들은 없었을까요? 일단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인맥. 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려나 체험단 이런 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엄청 그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예.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블로거 프리랜서죠. 프리랜서라서 개인적인 어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네. 인맥발이 진짜 커요. 네, 진짜 크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블로그 카페랑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인맥의 힘으로 고료가 올라갈 수 있었던 뭐 그런 이유도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하루주님 하면 키워드 그래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키워드 그래피. 본인의 블로그 방문자 수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자신에게 이제 맞는 키워드를 찾아주는. 방문자 수를 토대로. 예.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불리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블로그 지수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대신에 가장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방문자 수. 하루에 일 방문자 수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키워드가 포스팅을 해도 괜찮을 키워드인지 아니면은 포스팅 하기엔 아직 좀 버거운 키워드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그 만들게 된 계기도 세병원님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저요? 네. 그죠. 왜죠? 저한테 그때 제가 아까도 서명 컨설팅을 1월 달에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세병원님이 컨설팅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키워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리즈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해봐라 포스팅을. 나는 그런 말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이었어. 와.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항상 뭔가 포스팅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키워드도 잘 몰랐지만 매번 그때그때 찾아야 됐거든요. 그때 찾는. 찾았다가 나중에 또 그거 안 쓰면은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거 또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웠었는데 그 말씀 해주니까 아예 그냥 일주일치 쓸 거를 한 번에 1시간, 2시간 시간 내가지고 쫙
이제 확인했었는데 그냥 키워드만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서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방문자 수를 대비했을 때 이거를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엑셀 자주 다루시니까 네. 엑셀에다가 그걸 입혀서 네. 약간의 어느 반자동화 정도를 만들어놨다. 제가 파일을 봤는데 오,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만드셨고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제가 추가하고 싶은 막 그런 또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저는 좋았던 게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키워드가 내 블로그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나는 무슨 키워드를 써야 되나요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항목이에요. 그거를 좀 짚어주는 게 아닐까.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예,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이 등급이 바뀐다. 예, 바뀐 변환 점수들을 합산해가지고 최종 합산 점수가 나오고 요걸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었네요. 네. 키워드 그래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하루주님이 1월인가 작성하셨던 글이 있습니다. 네, 블로그 그렇습니다. 포스팅에도 있고요. 네. 매뉴얼처럼 설명서를 작성해 놓은 포스팅도 있습니다. 네. 그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주소는 달아 놓겠습니다. 요즘에 불티방도 그렇고 되게 핫해요. 네. 강의 단톡방에서도 똑같고 네. 카메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추천 좀 아, 해주십시오. 카메라 추천이요? 저 대신 저도 지금 카메라를 4, 5년 전에 샀던 거를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바디를 좀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카메라를 만약에 이제 구입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DSLR이나 아니면 풀프레임 미러리스 쪽으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초기에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전 그렇거든요. 저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중국. 예, 저는 다 중고로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가지고 내가 써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은 이제 카메라를 샀는데 화질은 좋은데 무게가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내가 촬영을 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 새 제품이라면은 손해가 크거든요. 다시 이제 중고로 판매하고 마음에 드는 걸 바꾸려면 감가가 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 먼저 구입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지 써보시고 안 맞으면은 다시 파셔도 크게 손해 없이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중고거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중고거래 중에서도 카메라 거래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직거래요. 직거래.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직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직접 만나셔서 제품을 만져보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시고, 근데 이상 유무랄 것도 이제 크게 없거든요. 전원 잘 켜지고 렌즈 껴가지고 이제 한두 컷 찍어보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크게 이제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택배 거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고요. 특히 평화로운 중고나라는 좀, 예. 만약에 중고로 거래하셔야 된다면은 당근마켓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이제 근처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진 전문 커뮤니티들도 많거든요. 뭐 SLR 클럽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중고장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고요. 못한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랄지. 지금 저도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이제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네.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왜 날? 난 만불도 아니고.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제 채널이 이렇게 대단한 채널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엄청 잘된 막 성공한 분들만 모셔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꼭 뭐 만불을 해가지고 블로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이룬 분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정말 제가 처음에 불린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물론 불린이지만 왜 자꾸 불린이라고 하세요? 이제 아니에요. 막 방문자 수 막 300, 400 그럴 시절이 있었고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저 정도의 단계라면은 충분히 금방 올라오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금방 이제 잡을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보이시죠? 네, 그게 보여요. 그렇게 높은 벽은 아니라. 예, 저는 그래서 세병원님이 인터뷰를 하자고 하셨던 게 블로그 카페도 그렇고 불티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이제 방문자 수가 많지 않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이제 잡을 수 있는 목표 그걸 위해서 이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키워드. 세병원님한테 저도 이제 서명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바뀐 거라면은 키워드를 조금 이해했다는 거. 그리고 많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키워드를 이해하는 그 단계가 되면은 방문자 수가 이렇게 확 늘 수 있다는 거. 확 늘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한테, 네. 불티방 분들한테, 네. 카페분들한테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더 정성 가득 담은 댓글로 소통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